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발표가 두 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발표드릴 페이퍼는, 온라이닝을 하는 페이퍼인데, 이 페이퍼가 뭐를 하는지 진짜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 페이퍼와 그 인트로에 가지고 있는 논리가 라바를 사용하는데, 라바는 조금밖에 안 쓴다. 여기서 이제 라바는 완전 초창기 라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초창기 라바가 많이 안 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랭귀지 모델들은 뭐 100밀리언 이렇게 쓰는데 이제 라바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는 이제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들은 적게 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게 쓰니까 미스 얼라이먼트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로 이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 챌린지스가 뭐냐면 네, 이때 당시에 하이 퀄리티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제안한 게 라바 RLHF라는 거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Improve Multimodal Alignment를 제안하게 되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의 제목은 Factuality Augmented RLHF라는 제목으로 MM 헐 벤치마크였나? 그런 벤치마크까지 같이 제안한 페이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벤치마크를 어떻게 만드는지보다는 새로운 관점만 주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발표를 하기 앞서서 RLHF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RLHF를 하려면 보통은 스텝 3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이제 스텝 1, 2, 3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RLHF를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존의 이제 스텝 1 정도가 이제 그 기존에 뭐 프리트레이닝하고 인스트럭션 스윙하고 그런 스텝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한 스텝 2와 스텝 3가 이제 본격적으로 RLHF를 다루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스텝 1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비주얼 인스트럭션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뭐 프리트레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스텝을 거치는 게 스텝 1이고요.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그러면 이제 인스트럭션 파인 튠드 된 모델을 가지고 그 뭐지? 특정 인풋과 패션을 넣고 미친 듯이 제너레이션 시키고 미친 듯이 뭐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든지 샘플링을 많이 해서라 어떻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야, 답변들을 많이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답변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사람이 딱 보고 이 답변은 조금 좀 별론데 이거는 좀 뭐 스코어 뭐 0.2, 뭐 0과 1 사이에서 뭐 측정하다고 했을 때 이거 괜찮다 0.9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답변을 보고 스코어를 어느 정도 매깁니다. 그러면 그 스코어를 매긴 걸 바탕으로 리워드 모델이라는 걸 새로 둬서 리워드 모델이 사람이 매긴 그 스코어의 대소관계 그 대소관계를 잘 따라가는지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스텝 2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텝 3는 그 스코어를 바탕으로 좋은 스코어는 많이 가져가고 나쁜 스코어는 최대한 줄이게끔 하는 그런 전략으로 최대한 이런 최종적으로 LLM이 내뿜을 수 있는 답변의 퀄리티를 제한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이제 전체 어프로치고 네, 이게 이제 RLHF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고 어, 뭐냐 이런 어떤 퀘션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답변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뽑힐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뽑았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틀렸다고 하면 이 굿이라는 요 이그젬플을 리월드 모델에 전체 통과시킵니다. 통과시켜서 나온 게 어떤 리월드 굿이라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이 배드를 한 다음에 똑같이 리월드 모델을 통과시키면 리월드 배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냥 뭐 여기서 바로 로스로 요 RG가 RB보다 크게
학습하시오 하면 이제 리워드 모델이 알아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코어를 바탕으로 인간이 미리 지정한 스코어를 바탕으로 대소 관계를 판단하여 이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RLH뿐만 아니라 저번에 연구적으로 여러 가지 뭐 발표를 많이 들었는데, RLHF 그 다음 단계 DPO에 관해서, DPO는 뭐 너무 어려운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리월드 모델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인스트럭션 튠드 된 모델인 VLM을 그냥 사용을 해서 여기서는 아까 RG였는데 PG, PB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차이는 첫 번째, 리월드 모델을 사용하느냐, 아니냐. 그냥 비전 랭귀지 모델 그 자체를 사용하느냐. 두 번째는 RGRB를 그냥 PG, PB라고 씁니다. 여기서 리월드 모델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R이라고 쓴 이유는 리월드 모델이 뽑은 아웃풋이기 때문에 그냥 리월드 모델이라고 쓴 거고, 여기서 P는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의 프로버비티가 있잖아요. 각각의 보케블러리에 해당하는 프로버비티가 있잖아요. 그 프로버비티 중에서 그러니까 맞는 샘플, 그 어노테이트 된 그 맞는 샘플에 대한 프로버비티를 얘기를 해서 이렇게 P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써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DPO는 프로버비티, 즉 그냥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나온 그대로 직접 아웃풋을 직접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DPO는 리월드 모델이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DPO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RLHF 패러다임이 RLHF의 이 포텐셜 이슈가 뭐 리월드 해킹이라는 용어로 이런 용어가 존재하는데, 이 리월드 해킹이라는 용어는 사실 DPO랑도 좀 많이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리월드가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휴먼이 스코어를 내리고 그 스코어를 바탕으로 리월드 학습을 했는데, 그럼 반대로 리월드가 높으면 진짜 휴먼이 좋아할 만한 센텐스일까? 그리고 다시 반문하는. 그랬을 때 사실은 아니었다가 이제 결론이었고, 이유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리월드 모델이, 그러니까, AI 모델이 리월드 모델의 그 특성을 너무 잘 파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투 오버핏 하게 되면, 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리월드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센텐스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리월드 해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정리하면, 사람의 스코어를 바탕으로 리월드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 반대로 다시 리월드 모델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런 리월드 해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이 리월드 해킹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앞에는 내가 그 하이 퀄리티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포텐셜 이슈가 리월드 해킹인데, 이 리월드 해킹을 하는 이유도 이제 이 RLHF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살짝 좀 겹치는 면이 전 있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근데 요 그 페이퍼에서 그린 그림이 진짜 헷갈리게 좀 돼 있어가지고 좀 이해를 하는데 좀 아직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100% 이해를 하는 다이어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 메소드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얘네들이 제안한 메소드 아닌데, 기존에 이제 SFT 데이터로 뭔가 그 휴먼이 뭔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SFT 데이터를 만들려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휴먼이 뭐 캡셔닝을 뭐 자기가 캡셔닝 한 다음에 GPT한테 뭐 질문이랑 이런 거 좀 만들어봐, 아니면 뭐 답변 좀 만들어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충분히 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도 그런 GPT나 다른 레이블러의 이슈로 인해서 그런 얼라이먼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LLM SFT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이미지 example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굿 퀘션과 배드 퀘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사실 제가 보여드렸던 example이죠. 여기 위에가 굿 퀘션이고, 밑에가 이제 배드 퀘션입니다. 그래서 그 퀘션과 배드 퀘션을 휴먼이 보고, 나는
A번이 좀 더 좋다. 여기가 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레이블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고, 근데 사실 여기에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진 않아서 뭐가 여기 학습이 뭐가 되고 막 이런 건 안 나와 있는데 얘기를 좀 해보면 휴먼 프리퍼런스가 나왔기 때문에 리월드 모델을 미리 학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학습된 리월드 모델을 가지고 어,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러니까 기존 RLHF랑 다른 점만 딱 하나만 찍으면 뭐냐면 이 페이퍼는 기존의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캡셔닝이라든지 아니면 휴머니 레이블한 캡셔닝을 가지고 RLHF의 그런 리월드 값을 좀 조정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이미지에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기존의 LLM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메리칸 패스트 푸드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면 아메리칸처럼 생기긴 했어요. 좀 뒤에도 보면. 근데 이제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휴머니 레이블 했다든지 요거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이 정보가 있으면 요 레이블 정보가 이 리월드 뭐 시스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사실 실제 요 아메리칸 패스트랑 다르다. 그래서 리월드가 수정돼야 된다. 뭐 이런 인풋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이런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확하게 뭐 수직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차이점만 설명을 하면 기존에 이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이런 캡션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RLHF의 그런 값들을 좀 수정하는 컨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친구들의 컨트리뷰션이고 그래서 기존의 프리비어스에서는 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썼다고 하면 이미지, 유저, 뭐 당연한 거겠죠. 어시스턴트 답변, 그다음 리월드 모델의 스코어 이 정도로 썼다고 하면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이미지, 유저,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어그멘티드 리월드 모델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팩추얼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뭔가 어그멘티드 된 그런 리월드 모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팩추얼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뭐 5 코코 이미지 캡션 뭐 OKVK, 뭐 레이셔넬,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플러스, 아마 뭐 페이퍼에는 다 구체적으로 기재는 안 돼 있지만, 휴머니한 그런 캡션들도 뭐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페이퍼는 사실 좀 단조로워서, 사실 이게 끝인데, 뒤에는 이제 릴레이티브 워크로 이제 이루어져 있긴 한데, 끝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다시 정리하면, 기존 RLHF에 비해서 다른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레이블들, 뭐 캡션이 될 수도 있고, 뭐 꼭 이 페이퍼에만 국한돼서 뭐 생각할 게 아니라, 뭐 바운딩 박스가 뭐 나중에 될 수도 있겠고, 뭐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팩추얼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RLHF를 좀 수정하는 컨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 뭐 SFD 데이터를 좀 더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위에서 봐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다 X는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라바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라바도 1.5가 아니라 그냥 완전 초반 라바 같아요. 초기 라바 세팅으로만 가지고 이제 그 학습을 한 것 같고 이 친구들은 뭐 SFT 플러스라고 뭐 지칭을 하면서 기존 이 친구들이 좀 더 레이블링을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썼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더 하이 퀄리티를 만들고 노력했으면 더 좋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좋아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RLHF 관련한 건데 사실 이 RLHF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SFT 데이터는 그냥 이 친구들 맞는 거기 때문에 요거랑 요 3컬럼이랑 아니 3로우랑 4로우만 딱 보시면 이건 보면 성능이 오르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애매하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ICLR에 제출된 것 같은데 제대로 리젝을 먹은 게 아마 뭐 이런 사유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게 난잡해가지고 되게 읽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이유로 그 ICLR에 리젝이 됐는데 이번 ACLR에 이번 ACL에 파인딩 썼던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논문의 페이퍼는 요게 달아서 이렇게 끝나면 이제 너무 아쉽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요즘
요즘 RLHF나 DPO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ICLR 2025 서미션을 최대한 위주로 찾아보고, 최대한 하이라이트 된 페이퍼 위주로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미아 디표라고 해서 멀티 이미지 어그멘티드. 그러니까 기존에는 항상 이런 DPO 시스템 이런 거 봤을 때 뭐 멀티 들어간 거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미아 DPO라고 멀티 이미지 이런 게 나와서 한번 이제 말을 해보려고 여기 가져왔고, 그래서 꽤 저는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이미지를 여러 개 이제 두는 거예요. 여러 개 두고, 자, 퀘션 한번 볼게요. 이미지를 이렇게 다 이미지 1, 뭐 이미지 2 이런 식으로 다둔 다음에 What's the man doing in image 1? 이미지 1에서 도대체 이 맨이 뭐를 하고 있니? 여기에서 뭐를 하고 있니? 그러면 이제 정상적이라면 뭐 서핑을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답변이 이미지 1에는 The man is standing next to a train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린 얘기인데, 내 생각에는 이 이미지 스퀀스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혹시 맨이 있나요? 네, 이거 안 보이는데 맨이 없죠?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게 시퀀스로 들어가니까 요 맨을 여기 넥스트 이렇게 뭐 이렇게 지칭한 게 아닐까. 그냥 뭐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시퀀스 컨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컨퓨전이라고 그래서 이 모델이 어 보면 이게 어텐션이에요. 비주얼 어텐션이에요. 그러면 1, 2, 3, 4, 5인데 이 4나 5에 집중이 많이 된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말하기로는 애초에 이 시퀀스가 이렇게 들어가도 내가 이미지 원에 뭐를 하는지를 물어봐도 애초에 비주얼 어텐션이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미지 원에 있는 이 사람을 못 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발견들을 참 재밌는 발견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장시켜서 뭔가 이게 사실 이 이미지를 이렇게 사실 넣은 것 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요 이미지를 뭐 4장을 자르든 8장을 자르든 이렇게 분해해서 넣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 뭐지? 지금 준호 형이랑 현준이랑 호수랑 하는 비디오 프레임에서도 뭐 이런 분석이 있으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멀티플 이미지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했던 이거를 해결하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더 간단한데요. 데이터셋에서 예를 들어 특정 셀렉티드 아이템을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는 이거랑 전혀 다른 노이즈한 아이템을 선택해서 말 그대로 이런 것처럼 상황을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답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게 이제 셀렉티드 아이템이고 나머지가 노이즈한 아이템이라서 프롬프트를 다 낸 다음에 결국에는 내 물어보고 싶은 이미지를 딱 찍고 이미지 2 여기 이미지 2에서 아무튼 뭐 이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건데, 기존에 이렇게 넣었더니만 이미지 3가 이렇게 보통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GPT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맞는 정답과 그다음에 틀린 정답을 이렇게 이제 찾아내고,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GPT 아마 넣었을 때는 아마 당연히 이제 요 셀렉티드 아이템만 넣고 이제 실험을 당연히 그러니까 요런 아웃풋을 생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 그다음에 리젝티드 된 정답 이렇게 이제 2개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요거를 이제 선택했던 그 필터링했던 전략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리젝티드가 이 PPL, perplexity를 좀 측정을 해서 보면 이 larger PPL이 more produce hallucination을 일으키니까 아마 이 초승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더 괜찮은 perplexity를 가지는 뭐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또 싶고, 그다음에 랭스 레시오, 그러니까 사실 DPO를 쓰면서 랭스 레시오가 진짜 중요한데 이 초승과 리젝티드 요 길이가 되게 중요해서 요 랭스 레시오를 요 친구도 고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에딧 디스턴스라 그래서 요 초승과 리젝티드의 시밀러리티가 아무래도 이제 멀어야 되겠죠. 당연히 같으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 셀렉션하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한 거고,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라바 RLH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뭐 지금 친구들이랑 진행했던 GPU랑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이제 성능이 올라간 것 같고, 솔직히 조금 마지노한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제 여기 인터넷 MXC 2.5 여기에서 이걸 했을 때는 이 멘티스가 멀티플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멀티플 이벨레이션 그 벤치마크로
멀티플 이미지나 뭐 비디오나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싱글 이미지보다는 멀티플 이미지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확실히 더 성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 왜 라바 1.5에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 뭐 그 랭귀지 모델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텝 DPO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이것도 아, 이번에 ICLR 2025에 나왔던 거라서 RLH나 DPO 시리즈로 이제 또 이제 찾고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요 스텝 DPO도 이렇게 나오는데 스텝 DPO는 페이퍼에 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약간 제 생각에는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오원 프리뷰를 뭔가 좀 그런 걸 영감받고 스텝 바이 스텝 레이블을 줄 수 있는 그런 DPO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가 정말 간단한데요. 우선 정답이 틀린 에러를 다 수집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인스트럭션 읽어줍니다. Determine the least positive inter. 근데 요거는 멀티모달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랭귀지 모델 해서입니다. Positive integer x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결국에 이제 뭐 틀린 답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이런 거를 wrong answer collection으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를 이제 검산합니다. 검산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스텝 3까지 맞았다고 여기서 이제 볼게요. 스텝 3까지 맞았어. 그러면 스텝 4부터 이제 아무래도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스텝 4부터 틀렸을 거야. 틀리면 이제 5, 6 다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텝 4부터 그걸 렉티파이드 합니다. GPT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렉티파이드를 해서 결국에는 이때부터 이렇게 이걸 만들고 그래서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DPO 시스템으로 굿 이그샘플 그러니까 그 아까 스텝 1, 2, 3 그러니까 일단 5, 6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1, 2, 3 맞았으니까 4까지 일단 4까지 맞은 거니까 일단 배드는 아까 1, 2, 3가 맞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1, 2, 3는 놔두고 4는 틀렸으니까 4는 이제 틀린 대답으로 가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 실수로 요거 두 개를 똑같은 지금 배드랑 요거를 똑같이 했는데 이건 실수고 요 배드의 요거는 틀린 대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똑같이 기존 DPO 시스템처럼 비전 랭귀지 똑같이 들어간 다음에 PG, PB 아까 제가 말씀드린 probability good, probability bad 이런 식으로 해서 probability 굿이 더 높아지게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럼 이제 스텝 4가 됐으면 이제 스텝 5도 그렇게 하고 스텝 6도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스텝 와이즈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자 라는 아이디어인데 네. 아이디어고 꽤 괜찮아서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제 성능을 보여줬는데 성능 자체가 좀 마지노하더라고요. 한 1, 2%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왜 그런가 생각을 이 친구들이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런 스텝 바이 스텝 인퍼런스는 이제 매스매티컬이나 좀 그런 훨씬 리즈닝을 요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요게 이제 QN2 72빌리언 인스트럭션의 그 앤서링 아웃풋인데 생각보다 틀린 곳이 그러니까 다 틀린 게 아니라 막 일부분 틀리고 요것 때문에 요 답이 좀 바뀌고 이런 경향이 많아서 이런 거를 일단 다 찾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기도 어려워서 아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스텝 DPO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rectification 된 건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다 틀린 것보다는 이 중에서 일부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컨트롤하기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마지널 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